저희는 VRC 스쿨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된 팀 루미너스입니다. 루미너스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바람에서 팀 이름을 루미너스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발표자 본인 장성고등학교 남현주와 현재 PPT를 넘겨주고 있는 이지원, 그리고 포항공대 최성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팀은 포항시대 간판 개선 프로젝트를 주제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발표는 먼저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간판에 대한 인식, 간판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장소로 선정된 송도와 구룡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각 장소의 특징에 알맞게 설치될 특별한 간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 진행 시의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 다루어 볼 건데요. 간판 개선 사업의 필요성, 목적, 그리고 국내 간판 개선 사업 성공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27.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51만여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 포항은 작은 면적의 토지에 여러 건물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이처럼 포항은 작은 면적에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여러 가게들이 밀집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접한 가게들의 간판을 통일화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면 거리 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판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우선적으로 포항 시민들의 방문율이 늘어나고 다른 지역 시민들의 방문율 또한 높일 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됩니다. 간판 개선 사업은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의 이득과 이를 넘어선 지자체에서의 이득, 그리고 곧 포항이라는 도시의 발전을 불러올 사업이기에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은 포항 간판 개선 사업을 계획하기에 앞서 국내외에서의 간판 개선 사업 성공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 배경 지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알아본 성공 사례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광복로는 유럽 각국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되 유럽의 경우와 다른 부산만의 여건을 잘 고려하여서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국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해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지역 주민 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성별, 연령층, 직업군의 시민분들 총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별, 연령층, 그리고 직업군은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다양했고 간판이 가게의 첫 방문과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간판이 가게의 첫 방문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86%, 그에 비해 재방문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사람은 37%로 약 50%나 감소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성공적인 가게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간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재방문이라는 것은 첫 방문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가게 번영에 있어서 간판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포항은 이처럼 중요한 간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한번 이를 바꾸어 보자라는 저희들의 의지가 저희가 간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발표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시행 장소인 송도에서는 스틸아트를 주제로 간판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가 간판 개선을 시행할 장소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송도에서 스틸아트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포항시 경제성장의 주역인 포스코가 보이는 송도 해수욕장이 철 스틸아트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가 선택한 간판 선호 요소는 첫 번째가 깔끔함, 그리고 두 번째가 트렌디함이었습니다. 스틸아트 간판은 가게의 특성을 찾아 이미지화하고 거리의 모든 가게 간판을 네온 사인으로 통일화시켜 깔끔함과 트렌디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간판이라 생각됩니다. 놀랍게도 과거 송도는 포항의 명소로 손꼽히던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대기오염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방문자가 줄어들고 있는 송도에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해 특색 있는 거리가 조성된다면 감히 송도가 다시 포항의 명소로 손꼽힐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해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계획한 스틸아트 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스틸아트를 활용하여 CI를 중심으로 간판을 만들 건데, 여기서 CI란 가게의 강점을 기업 로고나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가게만의 이미지, 독창성을 살리되 기본적인 틀은 다른 가게들과 정사각형이나 원모양으로 규격을 맞춰 통일성도 보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틸아트 간판 설치 후에는 LED 사인을 기호에 맞춰 이용할 것이므로 밤에는 조명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밤거리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LED 사인은 최고 90%까지 전력 절감이 가능하여 간판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스틸아트 간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 금전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판을 만드는 데 드는 철의 사용을 최대한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간판 전체를 철제로 만들지 않고 그 가게의 CI만을 철제로 만듦으로써 실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포항시와 포스코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판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장소는 구룡포입니다. 구룡포는 해맞이 명소와 최근 방영된 드라마의 촬영지인 근대문화 역사거리 등의 관광 명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구룡포 자체가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구룡포에 있는 근대문화 역사거리의 연장선이 되는 개화기를 주제로 간판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의 근대사를 너무 어둡게만 볼 것이 아니라 개화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서면서 등장한 새로운 문화 같은 것들에 중심을 두어 살펴보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 개화기 의상 검색 결과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구룡포에 조성될 개화기풍 간판거리는 앞서 설명한 새로운 움직임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화기 간판을 계획하기 전 저희는 우선 개화기 시대의 간판들이 어땠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개화기 간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 목판, 궁서체나 HY 헤드라인 M체와 같은 글씨체들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간판에 한자를 사용하거나 영어를 우리 발음으로 옮겨 적어서 특이한 맞춤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높은 천장과 서양식 샹들리에를 배치한 내부에 전통 창호와 온돌식 테이블을 배치하는 등 한옥과 양옥, 일본식 가옥을 섞은 서로 다른 양식의 조화가 돋보이는 건축물이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룡포에는 앞서 설명드린 과거 개화기 시대의 간판의 특징을 가지는 개화기 간판을 제작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의 주 목적은 개화기 당시의 간판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신조어로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을 뜻하는 뉴트로 방식에 따라서 간판을 제작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적당한 고전을 보여줄 간판이 탄생할 거라 예상해봅니다. 개화기 간판을 구사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바로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개화기풍의 느낌이 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간판만을 바꾸어 개화기를 표현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내부 리모델링의 작업 동참 여부는 가게 주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하는 가게들에 한하여 목재, 개화기풍 벽지 혹은 개화기 시대에 많이 썼을 법한 거울, 조명, 시계, 전화기 등을 너무 고전틱하지 않게 적절하게 사용하여 개화기의 느낌을 내도록 합니다. 메뉴판을 사용하는 가게에서는 메뉴판 속 폰트나 커버를 개화기풍으로 바꾸어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본 프로젝트 진행 시 기대 효과입니다. 보이는 그래프의 그룹 A가 송도, 구룡포를 방문해본 시민들, 그리고 B가 송도와 구룡포를 방문해보지 않은 시민들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항 거주인들 중에서는 송도, 구룡포, 방문, 미방문자를 모두 포함해 87%가, 외부인들 중에서는 총 66%의 시민이 간판 개선 거리에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포항 간판 개선 사업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판은 도시의 경관을 책임지고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포항이 가진 특성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해 포항은 곧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